381. 이 소설의 마지막 20페이지는 사건이 서술된 직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잘못된 단서나 잘못된 정보를 편집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독자들을 위해 소설을 현재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론. 이 소설의 집필과 편집은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전문 편집자를 고용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편집이 이 작품의 본질적인 부분이자 제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인 서사의 날 것과 제 태도의 모순을 은폐하거나 합리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전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고도로 조직화된 기관과 급진적인 반란군 사이를 오가는 부분은 저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 압박감과 그로 인한 심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382. 저는 제도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열망과 제도를 통해 변화를 이루고 싶다는 열망을 번갈아 가며 느꼈고, 동시에 제도의 모든 것에 반대하고 급진적인 의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제 성격의 이러한 모순을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전체를 다시 써서 어조와 스타일을 통일하고 싶은 유혹이 컸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모순되는 여러 단계를 거쳤고 그 모순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급진적인 반항하라고 말하고 그에 따라 저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여 그러한 혁명적 의제를 지지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 주류에 다시 합류하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밀려났습니다. 저는 제가 특별히 존경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동 중 일부는 분명히 실수였습니다. 아마도 이 소설은 제가 살았던 시대, 특히 2001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중요한 시기에 대한 역사를 쓰는데 기여한 것으로 남겨두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미국이 직면한 문제의 기원을 케네디 암살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나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2000년 12월 새로운 부시 행정부가 미국 정부를 폐쇄하기 위해 다양한 범죄 요소를 동원하면서 미국 사회의 모든 측면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느꼈습니다. 383. 제시된 자료가 날 것 그대로이고 편집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면 이는 제3자가 나를 인식하고 싶은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치적 인물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궁극적인 역사는 제가 쓸 수도 없고 써서도 안 됩니다. 이 소설에 정확히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도 문제입니다. 이 책은 자서전이 아니며 18년 동안 제가 한 모든 일을 기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설에서는 2000년 이전에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거의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 소설의 핵심은 2000년 7월 온라인 학술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동아시아를 여행하고 돌아온 후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설이 원래 주제에서 벗어났다고 느끼는 독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썼던 4페이지짜리 요약본에 비해 이야기가 너무 길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이미 있었습니다.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관심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일상생활에 대해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요약한 내용에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부 세부 사항이 친구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저는 선택의 여지가 384.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설 전체가 허구라고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여러 독자들에게 언급했듯이 이 소설은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개방형입니다. 결론은 사후에 제3자가 써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일 죽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가능성은 항상 있지만 이야기가 단순한 방식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후변화와 세계대전의 결합으로 인해 이 이야기가 실제로는 결코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종종 느꼈습니다.
제 생전에 이 모든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진지하게 다뤄지고 가까운 미래에 어떤 종류의 해결책을 찾거나 적어도 부분적인 진실과 화해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게 그런 바람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가족 및 친구들, 기본적으로 한때 저와 가까웠던 모든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 첼시 매닝, 존 키리아쿠, 제프리 스털링 등의 실제 이야기는 알 수 없지만 제 이야기는 완전히 기록에서 삭제되어 그런 일은 없었다는 파일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장면이 너무 뻔해서 없었던 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뻔합니다. 385.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공개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례는 제 사례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에는 심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제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 학과장 및 학장과의 싸움, 비사회적인 성격, CIA에서 일했다는 이야기 등 수많은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와 가족들이 저와의 사적인 대화에서조차 그리고 심어놓으니 모든 명백한 허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바로 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제가 모든 적법 절차를 박탈당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피해를 주는 소문에 노출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허구라는 용어의 선택. 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이 서사가 전적으로 허구라고 주장하는 데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료를 허구의 소설로 표현하기로 한 이유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진실을 가장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증거에 대한 엄격한 요구로 인해 종종 인위적으로 부과되는 제한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386. 때문입니다. 이 소설이 제3자가 자체 조사에 참여하도록 영감을 준다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또는 언급된 사건 중 몇 가지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글이 허구가 아니라 음모론 블로그에서도 다루지 않는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 소설을 허구의 소설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가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기밀 누설 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어떤 사실이 기밀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더 많은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이러한 사안이 논의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걱정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구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내러티브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품질이 서로 다른 정보를 하나로 엮어야 했습니다. 확실한 사실과 이름도 모르는 제3자의 설명, 그리고 추론을 통해 전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글은 네이처의 동료 심사를 거친 논문이 아닙니다.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현상에 대해 사람들이 잠시나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소설은 그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87. 고생물학자가 공룡뼈에 근육과 피부를 붙여 원래의 형태를 복원하는 것처럼 저는 뼈에 살을 붙여야 했습니다. 창의적인 행위이지만 그 목적은 전적으로 과학적입니다. 이미 공개된 그리고 100% 정확하다고 인증된 문서에만 집착했다면 이미 충분히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것만 고수하는 것은 이야기를 크게 왜곡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현재 미국 내 어느 누구도 연방정부, 일리노이주 또는 일리노이 대학교의 행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요구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절차의 시작부터 제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관련자들이 이 사건에 대한 비윤리적이고 위선적이며 불법적인 침묵의 맹세를 깨기 전까지는 문서를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면 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진실이란 무엇인가요? 저는 전직 문학 교수로서 허구와 진실의 관계에 대해 길게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디어, 논픽션 서적 등에서 접하는 소위 진실이라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노골적으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388. 우리가 경제 성장과 안보를 계산하는 전체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우스꽝스럽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진실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 소설을 쓰면서 참고한 출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쉽게 문서화할 수 있고 여러 목격자가 있는 많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식 기록을 통해 대규모 불법 음모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많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러한 요구뿐입니다. 제가 한 유일한 일은 그러한 조사를 기꺼이 지지하는 제3자가 있을 때까지 그러한 항소를 미룬 것뿐입니다. 즉, 범죄 음모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문서, FBI 또는 CIA 내부 보고서에 접근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작전이 수행되었음에 틀림없고 그 제한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1년 동안 병가를 내야 했던 제 이야기는 의료 기록만 봐도 몬티 파이썬의 촌극처럼 들릴 정도로 허점이 가득합니다. 주요 인사들과의 가장 기초적인 인터뷰만 봐도 조직적인 음모가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2001년 2월에 갑자기 정신질환자라는 누명을 쓰고 그들과의 교류를 중단한 후 아무런 의학적 평가 없이 병가를 내기 전까지 학과 구성원들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 후 저는 병가 중에도 수업을 진행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병가 기간 동안 제 강의에 대해 단 한 건의 불만이나 우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학기에는 강의를 할 389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04년 일리노이주에서 해고되었을 때 저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대학이나 커뮤니티 칼리지, 심지어 임시직도 아닌 CIA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설에 포함된 다른 자료들은 맥락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중요성을 입증하려면 약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해두었던 조셉 알퍼와의 서신은 2년 전에 신비롭게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기억에 의존하여 이야기의 일부를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하드 드라이브나 다른 오픈소스에 남아 있는 많은 자료가 있으며 그 의미는 분명하지만 이를 이해하려면 진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소설은 제가 직접 목격했지만 제3자가 문서화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사건들을 언급합니다. 그 사건들은 이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들을 제외하는 것은 독자와 대중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와 다른 곳에서 제 경력을 깎아내리려는 조직적인 노력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우연과 다른 사람들의 이상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생략하는 것은 독자에게 중요한 자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도 가능하지만 사실관계를 살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도가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유일한 390 불확실성은 정확한 동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제가 목격자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신뢰하는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문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CIA 본부의 밥과 같이 제가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내용은 제가 음모의 본질에 대한 보다 정교한 모델을 개발하도록 이끌 만큼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화의 형태로 등장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 소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제가 직접 알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 추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자가 원격 교육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욕심 때문에 2001년에 제가 그토록 완전히 무너져야 했던 이유 중 하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투자은행가들의 회의에서 제가 원격 교육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 회의가 열렸다는 증거는 없으며 아마도 그런 회의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은행가들이 비슷한 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회의가 열렸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소설에서 그 부분이 기록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빼는 것은 독자들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391. 마지막으로 저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신문을 매우 주의 깊게 읽었고 당시 미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신문에서 읽었거나 읽지 않은 내용에서 많은 부분을 추정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중 일부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사적인 대화를 통해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사건에 대한 정직한 조사를 통해 제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때까지는 허구의 소설에 의존해야 합니다. 392